50살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지루했다. 선희의 하루는 남편과 아들을 위한 시간표대로 정직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점심에는 뭘 해먹을지 고민하고 저녁이 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여자로서의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비틀어진 과일 껍질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그녀를 살아있는 가구처럼 대했다. 투명인간이 된 지 10년은 좋게 넘었다. 살이 부딪히는 일은커녕 눈을 맞추는 일조차 드물었다. 그녀의 몸은 그저 아들을 낳고 살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다 방치된 낡은 기계와 같았다.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 아들 녀석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엄마 인사해. 내 친구 민준이야. 땀에 젖은 티셔츠 너머로 단단한 가슴과 팔 근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젊은 남자였다. 21살의 청춘은 그 자체로 눈이 부신 생명력이었다. 민주는 선희를 보며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친구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선희의 마른 몸을 위아래로 훑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선희는 잊고 있던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 후로도 아들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선희의 등 뒤로 민준이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선희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위태롭게 떨렸다. 그가 접시를 받아들다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젊은 수컷의 땀 냄새와 섞인 옅은 스킨 향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선희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부엌에서 그의 단단한 몸을 피할 곳은 없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쪽 웃으며 물었다.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는 남편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징그러운 소음 속에서 그녀는 민준의 얼굴과 그의 뜨거운 눈빛, 그리고 스쳤던 손끝의 감촉을 떠올렸다.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구나. 아들 같은 애한테 이게 무슨 망측한 감정이지. 스스로를 꾸짖고 욕하며 머리를 쥐어 뜯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여자가 보였다.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지만 두 뺨은 수줍은 소녀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함께 온몸이 타는 듯한 갈증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온몸을 잠식했다. 며칠 뒤 저녁 선희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나 피곤해. 그리고 당신이랑 영화관 가서 뭘 봐?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집에서 봐. 그 무심한 한마디가 선희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다. 이 남자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체념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텅 빈 거실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뼛속까지 시렸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민준이었다. 어머님, 지금 잠시 댁 근처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은 아파트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희가 다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놀라 손을 빼려 하니 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20살 넘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대담한 고백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아니야, 민준아. 이러면 안 돼. 넌 내 아들 친구고. 선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을 배반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저항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잡을 수 없는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선희를 바라보기만 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침묵과 그의 체향이 선희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선희의 뺨을 감쌌다. 젊은 뜨거운 손바닥의 감촉에 선희는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처음 뵌 날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살구만 독약 같았다. 금기를 넘는다는 죄책감, 아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이 순간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이 젊은 남자의 헐기만이 현실이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고 선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입술은 거칠고 뜨거웠다. 남편과의 의무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격렬한 키스였다. 선희는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잊고 있던 쾌락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그의 단단한 손이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어 허리를 감아주었을 때 선희는 가늘은 신음을 흘렸다. 수십 년간 닫혔던 욕망의 수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것은 불륜이다. 파멸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여자이고 싶었다. 사랑받고 탐해지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다. 그와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이 학교에 간 텅 빈 거실은 둘만의 아찔한 놀이터가 되었다. 선희인 남편이 잠자던 바로 그 침대에서 민준을 안았다. 남편의 체지가 희미하게 남은 공간에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다는 사실은 배덕감과 함께 짜릿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젊은 육체는 지칠 줄 몰랐다. 그는 선희의 몸 구석구석을 탐하며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일깨워 주었다. 선희는 그의 품에 안겨 쾌락에 잠긴 소리를 내지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지옥이라도 좋다.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니까. 선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중년의 여인이 아니었다. 민준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녀의 삶에 위험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지만 그 긴장감마저 즐거웠다. 거울 속 낯선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를 발견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에게 무관심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텅 비었던 그녀의 세계는 이제 뜨겁고 은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창밖에서 여름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준이 남겨진 입술의 감촉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